자, 어떻게 수험 생활을 보내야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서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하는 공부를 1년 내내 하기도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고 휴식을 할 때는 휴식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휴식 때 찬 그 에너지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24시간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수험 생활을 해보니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인정을 먼저 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이 배터리를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한계, 이 배터리를 누가 잘 충전하고 누가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배터리 속의 에너지를 빼먹는 거고 충전하는, 즉 뭐예요? 휴식. 휴식할 때는요 이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겠죠. 이 공부와 휴식을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잘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의 배터리를 채웠다가 사용했다가 채웠다가 사용했다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터리를 활용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아이폰 배터리 수명을 빨리 달게끔 하는 가장 안 좋은 행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충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의 몸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 수험생은요 이 공부와 휴식을요 같이 합니다. 자, 뭔 소리예요? 휴식을 할 때도 제대로 휴식을 못 취하고 공부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할 때도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고 계속 휴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휴식하는 겸 만났어. 근데 친구들한테 온전히 집중을 못하고 나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경쟁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휴식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차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공부를 하러 가면 어떻게 돼요? 어제 제대로 못 놀았는데 또 공부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배터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공부와 휴식을 명확히 구분짓지 못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본인의 배터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요 휴식은 휴식대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명확히 공부만 하고 휴식을 취할 때는 명확히 휴식만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터리 통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마이너스 10씩 에너지가 까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열흘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터리를 바닥내게 한 다음에 하루 날 잡고 제대로 쉬어서 바로 복구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해서 배터리를 쫙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휴식을 취해서 배터리를 최상의 상태로 쫙 완충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의 배터리를 사용을 할 때는 제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충전할 때는 제대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가게끔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이 수험생활 도중에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하는데 힘은 힘대로 들고 휴식을 해도 제대로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겠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 휴식이라는 거, 이 충전이라는 건요 언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잘 충전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배터리의 크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폰처럼 하루 왼종일 사용을 하면 배터리가 동나버리는 그런 작은 크기의 배터리 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동차처럼 기름 한번 쫙 넣고 며칠 동안 쫙 타고 그러고 나서 기름을 다시 충전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판단을 해봤더니 나는 이 아이폰처럼 배터리 통이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자, 매일매일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유튜브건 친구 만나서 운동을 하건 매일매일 충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충전한 걸 바탕으로 다음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저는 주로 범위에 맞춰서 충전을 하는 편이에요. 이 어떤 특정한 범위, 특정한 이벤트를 딱 설정해두고 그때 동안 미친 듯이 몰입을 하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범위, 그 이벤트가 끝났을 때 열심히 했다 라는 식으로 공부를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충전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도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잘 봤건 못 봤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바로 중국 상하이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 주변에서도 미쳤다고 했죠. 아니 무슨 1차 시험 끝나자마자 2차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여행을 다녀오냐 라고 강사님도 이야기하셨고 주변의 스터디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옆에서 공부를 하건 강사님이 수업을 하건 상관없이 에너지를 이미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집중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충전을 하고자 3박 4일 상해로 여행을 다녀왔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석으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배터리의 크기도 다 다르고 충전하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공부와 휴식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휴식을 가끔씩 취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 노력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